반갑습니다. 여러분 청춘소리꾼 이재입니다. 여러분들 한동안 잘 보내셨나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지난주에 이어서 또 색다른 콘텐츠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정년이 보시나요? 저는 이 드라마 정년이를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있는데 아마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매 회를 찍을 때마다 최고 시청률을 계속 갱신하고 있어서 이게 나만의 느낌은 아니구나. 판소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드라마가 너무 반갑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전문 판소리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소리꾼만이 보이는 지점들이 확실하게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드라마를 보는 게 더 재밌기도 했는데 전문 소리꾼의 시선에서 봤을 때만 발견될 수 있는 지점들을 여러분들께도 제가 나눠드리면은 드라마 정년이를 즐기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훨씬 더 드라마를 재밌게 즐기실 수도 있고 훨씬 더 풍족한 배경 지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판소리와 여성 국극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고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제가 이 드라마 정년이에 관련한 소리꾼 시선에서만 보이는 그런 재밌는 지점들 여러분들께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요 조금씩 보여드리는 콘텐츠를 풀어볼 생각입니다. 자, 먼저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 정년이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이야기를 가장 첫 번째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이 정년이라는 드라마의 소재가 여성 국극인 만큼 여성 국극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낱낱이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이 여성 국극이라는 것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 접해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성 국극? 이게 무슨 말이지? 있는 용어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여성 국극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생소하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성 국극이 언제 처음에 태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 여성 국극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요. 격동하던 일제강점기 시대의 이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분위기는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개편되는 양상을 띠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여성들의 사회적인 역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이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여성 국극단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연스러운 이 풍토가 형성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의 덩어리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1909년도에 관기 제도가 철폐가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 관기라고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관기라고 하는 건요. 관청의 기생집에서 일하던 기생을 관기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기생이라든지 기생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합법적인 제도 안에서 성행하던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기생집을 권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관청에 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권번이라고 하는 데에서 일하고 있는 기생을 관기라고 합니다. 이 관기가 한국 전통 문화예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활동하고 있었던 전통예술인 무용뿐만 아니라 판소리, 시조, 가사 여러 가지 예술들이 이 관기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이 유명한 판소리 명창들도 이 관기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1909년도에 이 관기라고 하는 권번에서 일하는 기생들의 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활동하던 이름을 날리던 수많은 유명한 명창들, 이 기생조합들이 사회로 나오게 되면서 그들이 순수 명창으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당시까지만 해도 유명한 여성 명창들이 많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남성 명창들의 기세도 또한 매우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성 명창의 기세에 지지 않고 우리 여성 명창들도 열심히 한번 부흥을 해보자 이런 의미로 이 여성 명창의 활동 또한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크게 일어나던 요 시기, 앞에서 얘기했던 사회적으로 여성의 활동이 늘어나던 요 시기와 이 관기라고 하는 제도가 철폐가 되면서 여성 명창이 부흥이 되던 이 시기가 맞물려서 1948년 10월에 이 여성 국극단의 최초격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국악 동호회가 처음으로 창립이 됩니다. 이때 창립 공연을 했던 작품이 옥중화라고 하는 작품이었는데요. 이 작품이 처음으로 공연이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흥행을 하기 시작해요. 이거로부터 시작이 돼서 수많은 여성 국극단들이 많이 탄생을 하기 시작하고 여성 국극의 굉장한 스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임춘행 명창부터 해서 박보와 박옥진 자매
굉장히 유명한 국극 스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 국극 스타들이 그 당시에 매우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이 여성 국극이요,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인기가 많았냐면요, 가마니의 갈고리로 돈을 쓸어 담았다. 돈이 발로 막 밟힐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막 쓸어 담았다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인기가. 지금의 아이돌 스타급의 인기가 바로 그 당시에 여성 국극 스타들의 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여성 국극이 굳이 왜 유명해졌을까? 이런 것도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이제 기존의 판소리판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지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여성 국극이 유명해진 거거든요. 여성 국극의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등장인물들이 다 여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이 연장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색다른 매력으로 대중들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지금 드라마 정년에서 나오는 문옥경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시대의 남역의 인기 스타 배우를 상징을 하는 것 같고요. 이 인기가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이 남역 배우의 엄청나게 팬이었던 한 사람이 남역 배우와 너무너무 결혼을 하고 싶은 나머지 가상 결혼식을 열어서 이 남역 배우와 진짜 실제로 결혼 웨딩 사진을 찍었다는 것도 굉장히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여성 국극단의 인기가 굉장했다라는 그 방증이 되는 것이 아마 이 재미있는 일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여러분들, 이 여성 국극은 전통적인 판소리 요소를 조금 더 벗어나가지고 극적인 효과를 많이 올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정년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방자 역할을 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연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전통 판소리에서 소리 음악적인 부분들보다는 조금 더 연극적인 요소를 더 강화해서 재미있는 드라마를 보여주었던 것이 이 여성 국극의 매력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이제 전통 음악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예술에서부터 조금씩 넘어온 그 음악적인 요소들도 더 받아들이면서 이 여성 국극 무대에 반영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드라마에서 조금씩 보이더라고요. 드라마 정년이에서 여성 국극 공연을 하고 있을 때 멤버들이 앞에서 소리를 하고 있으면은 뒤에서 이제 아카펠라처럼 조그마한 합창단이 화음 같은 것도 넣기도 하고 코러스처럼 넣기도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여성 국극단이 전통 음악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서양 문물로부터 넘어온 음악적인 요소들도 가미를 하고 실험적인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 그런 것들도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게 잘 짜여졌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부분들이 드라마에 잘 반영이 됐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당시에 여성 국극단이 매우 인기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굉장히 재밌고 놀랐던 지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러분들, 정년이의 엄마 역할로 나왔던 세공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세공선이라고 하는 이 정년이 엄마가 사실은 그 시대를 풍미했던 굉장히 유명한 소리꾼이었다라고 나오죠. 이 세공선을 아주 유명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세공선이 부르는 이 소리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추월만정이라는 소리거든요. 이 추월만정이라는 소리는요, 심청가에서 등장하는 한 대목인데, 이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와서 황후가 되죠. 황후가 되고 나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그립고, 또 아버지가 눈은 뜨셨는지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가을날 밤에 궁전의 한 뜰 앞에 가만히 서서 하늘에는 이 가을밤, 가을 달이 뜰 안에 가득하게 찬 이 느낌, 이 쓸쓸하면서도 아련한 이 분위기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소리가 바로 이 추월만정, 가을 달이 뜰 안에 가득 찼다라는 의미의 가사로 시작이 되는 소리가 이 추월만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황후가 된 심청이가 아버지가 너무너무 그리워하는 가을 달밤의 쓸쓸한 소리가 이 추월만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러분들, 이 추월만정이라는 소리가 그 드라마에 등장했을 때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요, 이 추월만정이라는 소리는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 사랑가만큼이나 유명한 대목도 아니고, 그리고 또 쑥대머리만큼 유명한 대목도 아니거든요. 추월만정이라는 소리는요, 여성 국극의 최초격인 여성 국악 동호회, 여성 국극의 최초 창립 멤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창립 멤버가, 주요 멤버로 제가 4명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박록주 명창, 김소희 명창, 박귀희 명창, 임춘행 명창, 이렇게 4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김소희 명창이라고 하시는 분 있죠. 이 김소희 명창 선생님이 여성 국극의 초기 당시에 여성 국극을 부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주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악의 대중화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판소리에서 유명하신 분이냐면은 판소리 하면 김소희, 판소리의 자존심이라고 불렸던 분이기도 하고 아마 대중들한테 기억되는 최초의 소리꾼이라고 하면은 이 김소희 선생님을 꼽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명창인데 이 김소희 선생님이 호가 만정 김소희 선생님입니다. 거기서 만정이 여러분들 추월 만정이라는 소리의 만정에서 따온 부분이에요. 이 김소희 선생님이 소리를 처음으로 시작을 한 계기가 이화중선이라는 명창의 소리를 처음으로 감상을 했을 때 그때 그 이화중선 명창 선생님이 처음으로 불렀던 소리가 추월 만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김소희 명창 선생님이 그거를 처음으로 듣고 와 저런 게 소리구나, 소리 정말 멋있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소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그 추월 만정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소리꾼이 되기까지 이 추월 만정이라는 소리는 김소희 선생님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호가 역시 만정이 됐다라고 불리는 게 우리 학계의 정설이기도 하고요. 또 이 김소희 선생님의 추월 만정이 또 굉장히 좋다라고 유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국극, 여성 국극의 원년 멤버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했던 김소희 선생님의 추월만정이라고 하는 이 소리, 이 상징적인 소리가 드라마 정년이에서 정년이 어머니 최궁선이 가장 유명하게 잘 불렀던 소리가 추월만정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이 드라마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구나, 역사적인 것들을 어느 정도로 레퍼런스로 가져와가지고 드라마의 서사를 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제가 좀 감탄을 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조금 더 연결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드라마 첫 회에서 정년이 엄마가 먼저 등장을 하죠. 엄마 최궁선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임진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 소리꾼을 찾아가서 소리를 배우고 싶다,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 제 생각에 정년이 엄마 최궁선이 아빠의 손을 잡고 소리를 배우러 간 그곳이 건번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여성 명창들이 가장 활발하게 소리 활동을 하고 소리를 수련하고 했던 공간이 건번이었기에 그 임진 선생님은 그 건번에 소속된 관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같이 소리를 배우던 내란 국극단의 단장 강소복도 거기에서 같이 소리를 배웠던 거고, 이 관기라고 하는 직업적인 제도가 없어지면서 강소복이라고 하는 소리꾼은 자연스럽게 국극의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내란 국극단의 단장이 된 것이고, 최궁선이라고 하는 명창은 소리는 그만두게 됐지만 그 후대격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정년이가 이 국극단의 최고의 스타가 되는 이 역사적인 흐름을 굉장히 쫀쫀하게 잘 가져가서 서사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이 드라마 정년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 추월만정이라는 소리를 부르는 것도 너무 반갑고, 이런 서사적인 구성에 있어서 판소리의 역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레퍼런스로서 존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최궁선이 굉장히 잘 불렀던 추월만정 소리를 그 다음 세대인 이 정년이 또한 잘 부르는 것도 굉장히 반가웠으면서도 돌아가신 김소희 선생님이 생각나는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들을 쭉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저는 그냥 소리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문 소리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무리 인사를 하면서 그 최궁선이 굉장히 잘 부르고 이 정년이도 열심히 연마하고 있는 추월만정, 우리 만정 김소희 선생님에서 만정을 뜻하기도 하는 추월만정이라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께 마무리로 들려드리면서, 지금 여러분들 또 가을이잖아요. 이 가을 달밤이 쓸쓸하게 뜰 안에 가득 차게 비치는 이 가을날 밤에 어울리는 추월만정 소리도 제가 한번 들려드리면서 오늘 콘텐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또 다음에 우리 정년이 드라마에 또 재밌게 얘기할 수 있는 소재들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또 재밌게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제 콘텐츠 꾸준히 재밌게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그때여 심황후는 북위무쌍이나 다만 붙인 생각뿐이로구나. 이리하는 옥난간에 높이 앉아 추월
인정하여 산후 주렴 저들제 상처 백일어 월하은 높이 떠서 일로 울음을 울고 가니 심황후 한기 듣고 기러기 불러 말을 하은다 오느냐 저기러가 소중한 국회상의 편지 전튼 기러기냐 도하동을 가고 들랑 불쌍한 우리 부친 전의 편지 장전하여라 편지를 쓰랴 할때 한자 쓰고 누군부를 짓고 부자 쓰고 한숨쉬니 끝말이 먼저 떨어져서 글자가 수북이 됐니